우리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물질의 뭐에 대한 얘기해서 너 팔이랑 사귈래? 자 물질의 뭐에 대한 얘기해서 안정성에 대한 얘기했고 안정적인 상태가 완벽하게 물질이 움직이지 않은 정지 상태가 우와 거의 로켓 수준인데? 야 쟤한테 작용하는 힘들을 다 얘기해. 중력이요. 중력과 야 중력만 작용하면 자유낙하지. 공기저항. 부력이요. 그래서 부력 이런 것들 작용하지. 마찰력이요. 앉아서. 자 볼게요. 가만 놔둬. 쟤도 과학 공부하고 싶었나 보지. 자 그래서 안정적인 거 우리가 완벽하게 정지했다라는 얘기는요. 이동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 회전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정지했다라고 합니다. 이동도 하지 않고 회전도 하지 않아야 정지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자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니? 알자이. 됐어.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힘의 무슨 형태야? 평형 상태야 라고 하는 거고요. 물체가 회전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이니? 돌림힘 때문이야. 근데 물체가 회전하지 않는다는 건 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니? 돌림힘 평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니까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거기에 있는 모든 미지수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돌림힘 평형에 해당되는 얘기를 한 번만 해보시면요. 일단은 여러분 29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 돌림힘 평형, 역학적 평형으로 보기 가장 편한 게 33페이지 10번 문제 잠깐 보죠. 33페이지의 10번 문제를 잠깐 보시면 33페이지의 10번은 영희와 철수가 시소에 앉아있는 이런 상태. 자, 그 중에서요. 실제로 영희는 이 끝에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몸무게만큼 시소를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50N의 힘으로 눌러서 시소를 보시는 것처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을 주고 있죠. 자, 철수는요. 받침점으로부터 가까이 앉아서 눌러줍니다. 60N의 힘으로요. 그러면 철수는 시소를 보시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돌림힘이 작용하는데 이 툴의 크기가 같으면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돌림힘은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에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철수 같은 경우에는 50N의 영희는 50N의 힘으로 누를 거고요. 떨어져 있는 거리가 1.2m고요. 철수는요 60N의 힘으로 누를 건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면 되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힘의 비가 몇 대 몇이니까 5대 6이니까 떨어져 있는 거리의 비율은 얼마? 6대 5면 되기 때문에 6에 해당되는 길이가 1.2이기 때문에 5에 해당되는 길이는 1m야.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림힘 평형인데 이 문제를요 한 칸만 더 나가서 보면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 길이를 주고 얘가 누르는 힘을 F1이야 얘가 누르는 힘을 F2야. 그래서 F1, F2의 크기 비율이 얼마야 또는 힘이 얼마야 뭐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서는 나오는 거거든요. 됐죠? 자 이렇게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얘는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고 돌림이 평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쓸 수 있는 식은 이 식과 이 식을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자 꼬맹아 요렇게요 두 사람이 앉아서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막대기는 움직이지 않는 무슨 상태? 완벽한 정지 상태. 역학적 평형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막대기에 작용하는 첫 번째 힘의 평형을 생각한다. 자 저 막대기에 작용하는 힘이 몇 개? 막대의 무게를 무시한다면 작용하는 힘 몇 개? 2개. 3개여야 돼요. 2개면요 힘의 평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영희도 누르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요. 철수도 누르는 아래 방향의 힘만 작용한다면 사실은 얘는 뭐야 아니니?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맞죠? 근데 그 위치에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힘의 무슨 상태? 평형, 합력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빨리 보세요. 아래로만 작용하는 힘만 있으면 안 되겠죠. 위로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오묘하게 이 받침점이 얘를 위로 떠받들고 있는 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되겠어? 그러니 여러분들은 F1과 F2를 더한 만큼이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고 있는 힘 F야. 그러니까 꼬맹아 이 받침점 사이에 손가락 넣어봐. 손가락 뚫리지? 요 힘 때문에 그래. 알겠습니까? 엄청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영희의 몸무게가 50이고요. 철수의 몸무게가 60이기 때문에 받침점에서 밀어 올리는 힘이 무려 얼마니? 사실은 1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으니까 돌림이 평형이야.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두 번째 돌림이 평형도 쓸 수 있어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수능은 결국은 이 문제를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보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돌림이 평형일 때요. 받침점은 어디 있어? 무조건 돌림이 평형일 때 받침점은 한 군데여야 됩니다. 근데 그 받침점이 될 수 있는 곳은 모든 힘이 작용하는 모든 곳을 받침점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기에 받침대가 있어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겠지만 사실은 돌림이 평형일 때는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고 여기를 그냥 힘이 작용하는 지점으로 봐도 무방하다.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고 여기를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받침점을 여기다 보지 말고요. 영희가 있는 여기를 받침점으로 바꿔서 보면 정말 돌림이 평형일까? 평형이어야 됩니다. 됐어?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받침점으로 우리가 논다. 여기를 받침점으로 볼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얘는요. 이렇게 힘을 주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려고 하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됐어? 얘는요. 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같다? 이 식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 중에서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가 만든 거예요. 이 힘 얼마인지 모르니까 F라고 치면 되고요. 얘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니? 11. 네, 이거요. 11? 왜 11이야? 6이라고 그냥 6으로 할까요? 6 이렇게 할까요? 네,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6 이렇게 할게요. 됐어?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요. 얘가 주는 거죠? 얘가 주고 있는 힘은 얼마라고요? 60이고요. 쟤는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얼마로 봐야 되니? 11입니다. 얘는 받침점을 여기로 보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새롭게 11로 만들어집니다. 되겠어? 그래서 이 거리를 11로 놓으면 F의 값이 얼마로 나오는지 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110 나오죠. 이렇게 돼요. 됐어? 받침점을 굳이 F1으로 안 하고 F2로 봐도 똑같아요. F2가 받침점이라고 놓으시면요. 사실은 F2에 있는 힘은 물체를 회전시키니 안 시키니? F2에도 힘 있잖아. 저거는 돌림힘 만들어 안 만들어? 못 만들어요. 왜?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니까? 0. 그래서 받침점에 있는 힘들은요. 돌림힘을 못 만들어서 받침점에 있는 힘들은 무시가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그 중에서 쓸데없는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그 자리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오히려 수식이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수동은 그렇게 풀어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 받침점으로 놓는 순간 보세요. 얘는 이런 식으로요. 여기를 받침점이니까 회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중심으로 회전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얘는요.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얘는요. 네. 이렇게 돌아야 돼요. 시계 방향 돌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물리는요. 자기가 자유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과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 같은데 그 중에서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받침점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 얼마? 11. 그래서 받침점이 여기로 바뀌었으니까요. 됐죠?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저기에 있는 F가 만들어요. 그래서 F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 5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돼? 이해돼? 그랬을 때 F의 값이 여전히 110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 돼?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림이 평형일 때는요. 받침점을 굳이 받침대 모양을 하고 있는 여기다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놓고 계산해도 무방하다. 근데 이 모든 걸 설명할 때 선생님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 막대기의 무게가 없다고 생각하자.
근데 그 거짓말이죠. 막대기는 무게가 있죠. 막대기는 무게가 있죠. 됐어. 자, 여러분들이 34페이지의 문제 10번을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요. 넘겨보세요. 아까 그 문제 어디냐? 막대기 무게 생각해야 된다. 41. 41페이지 맞아? 네, 2번이요. 41페이지에 2번 보세요. 41페이지는요. 천장에 모빌이 달려있는데 얘는 그 가로 좀 보실래요? 그림 밑에. 막대 밀도가 있대요. 꼬맹아, 밀도가 있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인 줄 아세요? 질량이 있다는 얘기죠. 자, 꼬맹아, 질량 구하는 식. 배웠잖아, 중1 때. 1도 곱하기 높이. 맞아요. 중2 때요. 여러분들은 밀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부피분의 질량이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는 질량 구하는 식을 만들 수 있다. 질량은 뭐다? 밀도 곱하기 부피다. 그래서 M은 로그이에요 라고 물리해서 씁니다. M은 로그예요.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게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질량이 로그이니까 무게는 뭐니? 로그이G예요. 우리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물리해서. 이해돼요? 이해되니까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있으면서 물질이기 때문에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 반드시 질량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막대에 질량이 있다는 얘기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지구에서 무게를 받죠. 중력. 자, 그러면 이렇게 막대가 균일하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자, 균일한 막대에서 얘가 만약에 질량이 10kg짜리라고 칠게요. 그럼 당연히 지구에서는 100N의 무게를 받을 겁니다. 됐어. 이 무게가 작용하는 지점을 오늘 어디로 본다 라고 하는데 무게는요. 이거 100N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전체가 100N이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는 물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어떤 물체의 무게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때는요. 그 물체 전체가 아니고 그 물체의 정확한 무게 중심점의 그림이 한 점을 작용한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균일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어디 있니? 정확하게 가운데 있죠. 여기에 무게가 이런 식으로 100N이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요. 됐어. 단지 이 점에 100N의 힘으로 누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됐니? 요렇게 보는 거야. 알겠어? 무게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무게 중심점에 그 힘이 한꺼번에 다 작용한다. 나머지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천장에 모빌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천장에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쪽 끝에 여기에 막대기가 또 이렇게 달려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름 모를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달려있어. 근데 이 모빌이 균형을 유지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천장이야. 됐어. 이 물체의 무게는 몰라. 그냥 질량이 m이라고 할 거고 무게 중심점에서 이렇게 무게가 mg만큼 작용해. 이런 느낌이야. 됐어. 자, 그 무게는요. 얘한테도 있어요. 얘 정확하게 가운데. 됐어. 얘 무게요. m1g 이렇게 작용한다고 칠게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 보시면 얘는 요 끝에다가 줄을 4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요 끝에다가 줄을 하나를 달았는데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신다면 떨어져 있는 거리 비율이 몇 대 몇이니? 1대 3이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리비가 1대 3이면 무게비는 몇 대 몇이어야 되니? 3대 1이어야 되는데 4대 1이야.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 때문이야? 이 막대기 무게가 있어서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이 추들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힘을 주는데요.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사실은 시계 방향의 돌림힘은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맞아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해볼게요. 거기 추 하나가 몇 킬로라고 안 줬죠? 추 한 개의 질량은 모두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1kg로 볼게요. 됐어? 1kg로 볼게요. 자, 그럼 추 하나가 1kg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말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 1번의 경우에 돌림이 반시계 방향의 돌림인가 시계 방향의 돌림이 같다라고 놓을 거고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은 저기 있는 4kg짜리니까 중력 가속도 곱하면 40입니다. 그게 받침점으로부터 한 칸만큼 떨어진 곳에 작용하고 있어요.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계 방향의 돌림이면 얘하고 얘가 만들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합한 만큼의 시계 방향의 돌림이에요. 되겠냐? 자, 그 중에서 이물체의 무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mg라고 놓으면 네, 10m이라고 놓으셔야죠. 10m이라고 놓으시면 됐죠? 걔가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입니까? 1. 네! 시계 방향 돌림 만들었고요. 두 번째, 니은이요. 얼마입니까? 1kg짜리니까 10N짜리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3.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물체의 질량 볼수 있다. 되겠어? 자, 요거 40이고요. 요거 30이니까 이거 10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량 얼마입니까? 1kg. 저 나무 토막이 1kg짜리구나.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럼 보면은 이거 전체가 몇 킬로니? 5kg. 예? 아니죠. 6kg죠. 널 사기쟁이야. 그러면 보면은 우리는 여기 돌림의 평을 썼지만 사실은 요 막대기를 보면 힘의 평입니다. 이제 안 움직이잖아. 정지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힘과 위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란 말이야. 되겠어? 이런 얘기야. 자, 그러니 이쪽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6kg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 막대기의 무게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10m. 가운데로 상관없어. 네. 막대기 무게를 생각해야죠. 그리고 얘가 작용하는 힘도 있을 거예요. 이건 모르니까 얼마라고 할까요? W 이렇게 할까요? 되겠어. 자, 그리고 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도 있어. 그래서 두 번째요. 이 막대기의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 막대기 입장에서도 뭐가 작용하니? 힘의 평형이 작용할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 3개가 있어요. 왼쪽에 6kg짜리에 의한 60N의 물체의 나무토막의 무게에 A의 무게를 합한 만큼이 실이 잡아당기는 장력일 거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가 그만큼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 쓸 수 있냐면 돌림이 평형 쓸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면 여기에 걸려있는 이 힘은 돌림을 못 만드니까 무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 힘이 얘를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반시계 방향의 돌림을 주고요. 얘는 이렇게 회전시키려는 시계 방향의 돌림을 줘야 되겠다. 맞아. 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 반시계 방향의 돌림이면 6 곱하기 떨어져 있는 거리 얼마니? 야, 거리가 1대1이야? 네. 와씨, 이런 문제를 해. 거리비가 1대1이면 힘의 비도 몇 대 몇이면 돼? 1대1. 그럼 여기가 6kg니까 여기도 몇 킬로 있으면 되겠니? 6kg 있으면 되겠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해요. 이런 얘기 하겠다는 얘기죠.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문제에서요. 1번부터 자, 1, 2번 질문 있어? 됐어? 29페이지 넘겨. 30, 31 질문. 별변 안 돼! 6번 7번. 자, 6번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축바퀴 이렇게 하는데요. 이 축바퀴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거를 이제 얘는 옆에서 본 건데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본다면 얘 어떠냐면요. 이렇게 중심이 되는 축 하나에 작은 바퀴가 연결되어 있고 그 뒤쪽에 큰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정면으로 보여요. 그 중에서 작은 바퀴의 반지름, 긴 바퀴의 반지름, 그리고 여기가 받침점, 이 자체가 뭐니? 지름. 됐어. 그래서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으니까 여기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요. 나는 20을 잡아당길 거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축바퀴 자체가 지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반지름의 비율이 1대 4야 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 200N짜리 물체 매달았어. 몇 N의 힘으로 당기면 되니? 50N의 힘으로 당기면 돼. 알겠어? 길이비가 1대 4니까 힘의 비는 4대 1이야. 이런 얘기야. 그래서 촉바퀴를 이용해서요. 물체를 잡아당길 때 훨씬 적은 힘으로 물체 들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만든 것은 5번. 이 장치를 이용하면 힘에는 이득이 있고 일에는 이득을 볼 수 없죠. 왜? 거리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알겠어? 네, 이렇게 되는데요. 1번.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치자. 내가 이쪽을 잡아당겨서 50N의 힘밖에 안 들어. 힘이 원래 물체의 무게의 4분의 1밖에 안 들어. 근데 얘가요.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물체가 올라가 1m 올라갔다고 치자. 나 몇 미터 내려야 되니? 4m 내려야 돼.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의 손해를 봐야 된다. 이랬어요. 그랬을 때 물체가 올라가면서 한 일은요. 200N의 힘으로요. 1m 올라갔으니까 물체가 한 일이 얼마입니까? 200J예요. 그러면 사람이 힘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네, 50N의 힘으로 4m 당겼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 얼마입니까? 200J예요. 그래서 힘의 이득은 받지만 거리의 손해를 받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의 변화가 없다. 이래 원리 설명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되겠어? 이해돼? 오케이. 그 밑에 있는 7번 보시면 오른쪽 그 그림은 왼쪽에 무거운 줄을 매달고 있는 여러분들 네, 요거 보시면 타워 크레인이라고 하는 건물들 때 주로 써요. 타워 크레인 사용하는 건데요. 자, 여기는 고정 도르래와 움직 도르래를 이용한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면 일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지구상의 어떤 도구도 일의 이득을 볼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고정 도르래를 사용하면 힘의 이득을 볼 수 있니? 아니죠.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꿀 뿐 힘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움직 도르래를 사용하면 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니? 아니요. 움직 도르래 자체로는 힘의 방향은 못 바꾸죠. 단지 힘의 크기만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움직 도르래에 연결해 놓으면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물체도 그냥 올라가요. 힘의 방향 안 바뀌어요. 네 번째, 힘에서 10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당겨야 될 줄의 길이는 만약에 힘을 줘. 됐어. 10분의 1로 줄였어. 그럼 당겨야 되는 거리는 몇 배 늘어나? 10배.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았다는 거고요. 5번. 고정도르래는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 자, 꼬맹아. 고정도르래는 일종지뢰야. 되겠어? 고정도르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힘의 이득은 없지만 이 자체의 구조를 보면 작용점, 받침점, 힘점, 일종지래예요. 움직도르래는요. 받침점, 작용점, 힘점, 이종지래고요. 알겠습니까?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정도르래는 지뢰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지 양쪽의 길이가 1대 1이라서 힘의 이득을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갑니다. 넘어가죠. 32, 33에서 질문. 8번이요. 됐어요. 자, 8번 보시면 팔의 길이가 AB, 여기다가 무게가 W인 물체를 놓고 힘으로 들어 올립니다. 자, 힘의 크기가 가장 적은 것은요. 힘의 크기가 작으려면 꼬매가 지뢰가 어때야 되니? 받침점으로부터 내가 힘주는 곳까지의 거리가 뭐 할수록? 넓수록 힘은 조금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100N짜리 물체가 있다고 치죠. 요거 길이비가요. 1대 2면 힘을 얼마 줘야 돼요? 50. 근데 1대 10이면 힘 얼마 주면 돼요? 10. 그래서 받침점으로부터 먼 곳을 누를수록 힘을 적게 줘요. 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몇 번이 답이겠니? 4번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넘길게요. 자, 34, 35에서 질문해봐. 14번이요. 14번 보시면요. 14번 문제는 범국민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이건 하이탑에 있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 중에 가장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오뚜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안정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각각의 일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건축 전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안정적으로 지는 게 가장 큰 일이겠죠. 자, 그랬을 때 안정도는 뭐가 결정하냐면 어떤 물체가 있을 때요. 그 물체의 무게 중심점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안정적이다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무거운 걸 아래쪽에, 가벼운 거 위쪽에 우리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안정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물체의 무게 중심이 바닥면을 벗어나지 않게 해야 쓰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넓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은 넓어서 무게 중심이 바닥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요. 무게 중심은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야
안정적인 구조를 띈다. 자, 그게 대표적으로 오뚜기다. 그래서 오뚜기를 살짝 기우뚱 해가지고요. 오뚜기가 여기에 접촉되어 있다고 치자. 자, 오뚜기를 살짝 기울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접촉되어 있는 부분이 뭐 이쯤 되어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 무게 중심점, 여기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받침점이거든요. 그러면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의 수직한 방향을 누르는 힘이니까 무게 중심이 쭉 내려와서 여기를 수직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는 거리 요 거리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오뚜기의 무게가 20N이랍니다. 이 오뚜기의 무게는 20N이니까 20N의 힘을 누르겠죠? 그럼 받침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요 거리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네, 한 칸이니까 1cm라고요. 자, 1cm니까 선생님 20N의 힘에다가 1cm 곱할래요? 라고 하면 뒤지는 거죠. 물리 계산은 무조건 표준 단위, 미터 단위로 계산하셔야 되니까 20N의 힘을 0.01m 떨어진 곳에 줘요. 이렇게 계산하셔야 돌림힘이라고요. 그래서 돌림힘은 0. 얼마입니까? 2 뉴턴 미터가 작용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는요. 뉴턴에다가 미터를 곱해서 여러분들 중학교 선행한 사람들은요. 어떤 물체에다가 기억나지? 2kg짜리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줬어. 그랬더니 이 물체가 2m 밀고 갔어. 얘 한일 얼마야? 눈 떠라. 한일 얼마야? 10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얘가 한일은 20Nm예요. 근데 단위 이렇게 중복하기 싫어서 과학자 이름으로 대신 써서 20줄이에요. 우리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뉴턴미터도 줄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안 돼요. 이 의미와 이 의미는 다릅니다. 얘는요,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걸 1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요, 20N의 힘으로 0.01m 밀고 간 거니? 아닌 거잖아요. 얘는 돌림힘이에요. 그래서 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돌림힘 단위는 그냥 뉴턴미터 밖에 쓸 수 없다. 줄로 바꿀 수 없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돌림힘은 1도 아니다. 힘도 아니다. 물체를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36, 37에서 질문 16번 보시면요. 16번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전통 모양 중에서도요.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돌 조각? 뭐 이런 거에 사실은 이 돌을 어떻게 놔야 얘가 안 무너질까? 어떤 형태의 돌이어야 안 무너질까? 이 돌을 그냥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놓으면 이거 여기에 결합이 약해지는 순간 무너져요. 그러면 안 무너지게 하는 방법. 왜 알아요? 우리나라 한옥은 못질을 하나도 하지 않고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뒤틀리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전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과학적 원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도구가 발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사고력으로 그런 것들을 해낼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요. 얘 만들어낼 때요. 위쪽이 훨씬 더 넓고요. 아래쪽이 좁은 이런 돌로 만들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훨씬 더 넓고요. 아래쪽이 좁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이렇게.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뭐 어떻게 해? 위를 넓어야 돼. 아래 좁아야 돼. 이렇게 돼. 그냥 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 근데 얘가 이제 원형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위의 길이보다 아래 길이가 짧아. 이런 애들이 이빨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아치형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요, 얘가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 못 나와요. 얘가 밑으로 못 내려와요. 이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홍해문이 이런 구조를 띠고 있대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골라봐라고 했는데 머릿돌의 무게는 좌우 접촉면의 홍해돌 A와 A-로 분산된다. 이렇게 되면요.
이 머리 또래 얘의 무게가요. 됐어? 네, 무게가 이제 이렇게 작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얘 무게가 혼자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얘 무게가 이렇게 해서 얘한테 분산된다. 얘 무게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한테 분산된다고요. 되겠어? 네, 그래서 보면은 어깨 동무하고 가면요. 저의 무게 저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 제 무게가 얘한테 뭐되니? 분산됩니다. 됐어? 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는 A에 힘이 작용하니? 라고 했어요. 보면은 만약에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자. A가 B를 눌러. 그럼 그 순간 뭐가 생기니? B가 A를 밀어요. 작용 반작용에 힘이 작용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서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디귿 C는 힘의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힘이 분산되니? 라고 했는데 C는요. 힘이 약간 어떻게 작용하고 있어요? 네. 힘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럼 얘는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산돼서 평행사변형 그리면 얘가 대각선이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얘는요.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그냥 한 방향으로 작용하면 이 힘이 온통 다 물체를 움직일 텐데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면 하나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요. 물체의 힘이 분산돼요. 비스듬하게. 알겠어?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물체가 견뎌야 되는 하중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알겠어? 그런 느낌이랍니다. 그래서 다 맞아요. 넘어갈게요. 38, 39에서 질문. 선생님 그 37쪽에 37쪽에 그 3번에 답이 3개예요. 3번의 답이 3개고 4번의 답은 X고 아까 우리 했어요. 뉴턴 미터 또는 줄이다. 거기서 줄 안 돼요. 라는 얘기였어요. 자, 38, 39에서 질문. 19번. 19번 좀 해볼까요? 보면 돌려오면 살짝 일어나면 되고요. 밖에 교탁 있으니까 서서 해도 돼요. 네. 교탁 갖다 드려요? 서서 하셔도 돼요. 너네 학교에서도 막 서서 수업할 때도 있네. 선생님, 네. 좋아요. 네. 돌려오면 살짝 여기 떼서 다시 이렇게 약간 들어와요. 그래서 과거반 언니 오빠들은요. 앉아있는 새끼보다 서있는 새끼가 더 많아요. 하루에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에 와서 5시간 막 수업하니까 애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서서 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뭐 질문했어요? 38, 39에서? 19요. 아? 19? 자, 19번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두께, 모양, 밀도가 일정한 1m 자를 받침점 위에 놓고요. 자의 왼쪽 끝에 질량 1kg의 추를 매달아 놓았더니 돌림의 평형을 이루고 있더라. 그럼 보면 생각해. 이렇게 기다란 자 있어. 이거 가지고 자의 무게를 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가 있으면 균이라니까 실제로 물질들은 정확하게 가운데 그 물체에 뭐가 작용한다? 무게가 작용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근데 받침대를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놓고요. 그리고 이쪽에 1kg짜리 물체를 이렇게 놨어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안 달았는데 평행하대요. 돌림이 평행이에요.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받침점을 기준으로요. 물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는 힘을 작용하고 있고요. 이 막대기의 무게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서로 평형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회전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서야. 자, 그럼 볼게요. 받침점으로부터 얘가 떨어져 있는 거리는 40이고요. 이 막대기 전체가 100cm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얼마입니까? 여기로부터 50이니까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10 떨어져 있어요. 그럼 길이가 몇 대면? 4대 1. 그럼 힘의 비는 1대 4. 그래서 이 자의 무게는 무려 4kg짜리야. 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뭐? 어?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왜 저것을 누구요? 쟤는 누구예요? 정확하게 빨리. 자, 이 막대의 무게 중심점이 절체 막대 가운데라는 건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이 가운데에 막대의 무게가 작용하고 있는데 그 무게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 됐죠?
자, 그리고 받침점은 여기 있는 거고요. 이쪽에다 물체 하나 매달아 놓은 거죠. 그러면 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가 당기는 이 힘하고요. 그래서 막대의 무게가 누르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저 끝에서 아니에요. 모든 지점의 무게가 다 작용하는 건 맞는데. 됐어요. 네. 그 중에서 그 물체의 무게는 한 지점에서 작용한다라고 우리는 보고 문제를 푸는 거죠. 되겠어? 네. 그래서 이 막대의 무게는요, 무게 중심에 한 점에 쏠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물체 있잖아요. 사실은 이 물체는 온 부분의 무게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자르면 그만큼 무게가 감소하는 거 맞죠? 근데 이거 전체에서 무게는 그래서 한 지점에 모여 있다고 봐도 된다. 그 무게가 모여 있는 지점만 받쳐주면 얘는 쓰러지지 않는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여기 이렇게 받쳐요. 그럼 뭐합니까? 얘 어느 정도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를 받치고 있으면 얘 뭐합니까? 쓰러지죠.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왜 쓰러질까요? 무게 중심이 돌리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야. 이해돼? 계산도 되겠어? 아래방 이거 이해돼? 근데 네. 19분의 1번이에요. 19번에 1번이요. 받침점의 오른쪽 부분의 자의 무게 중심은 받침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네. 자, 얘는 균일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은 정확하게 막대에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근데 가운데로.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 정확하게 가운데는 오른쪽 끝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거? 50cm 떨어진 거. 이거 전체가 어? 근데 그 옆에 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막대의 무게 중심 아니야? 오른쪽 부분이라고 그랬으니까. 뭔 말이야? 1m를 받치고 있고 자의 왼쪽 부분에 1kg짜리 줄을 매달아 돌림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 1번 받침점의 오른쪽 부분에서 자의 무게 중심은 받침점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까? 자, 요거는요. 자, 이건 이제 영재 문제, 이건 수능 문제. 수능은 이렇게 풀어요. 자, 영재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놨을 때 여기를 자른다는 거죠. 자르면 여기는 막대 얼마만큼? 40cm에 해당되는 무게가 존재해. 맞아? 이 막대기를 다른 막대기로 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 이 막대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20cm 여기에 막대의 무게가 작용하는 거죠. 됐어? 요 부분의 무게가. 맞냐? 요 얘기. 따로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받침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막대는요. 요만큼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야. 그러면 이 막대의 무게중심은 어디야? 근데 요거에 정확하게 가운데니까 요게 몇 cm겠어? 60cm겠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얼마? 30cm 떨어진 곳에 여기에 나머지 요 막대의 무게중심은 여기 있어. 맞아? 맞아? 이렇게 보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요 막대기 40의 정확하게 무게중심은 20만큼 떨어진 곳에 요 부분의 무게중심이 W1이 존재해. 맞아?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 자, 보면은 이 막대기 전체가 100N이라고 치자. 그래서 100cm짜리 100N짜리 물체가 있어. 그러면 1cm당 몇 N으로 보면 돼? 1N으로 보면 돼. 맞지? 근데 요게 몇 cm야? 40cm. 그럼 요 부분은 몇 N? 40N이지. 그 40N의 무게중심이 이 막대기의 정확하게 가운데 20cm 떨어진 곳에 여기에 40N이 작용하고 있어. 알겠어? 이 얘기죠. 이걸 W1이라고 하죠. 이해해? 이해해? 그러면 요거는 몇 N이야? 60N이야. 이것만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30cm 떨어진 여기에 60N이 작용하고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는 추 하나가 더 매달려 있죠? 되겠어? 몇 킬로짜리야? 1kg짜리야. 선생님 이렇게 봤을 때와 이렇게 봤을 때 답이 달라요? 이렇게 봐도 똑같아. 이렇게 보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받침점을 기준으로 얘도 반시계 방향 돌림이, 얘도 반시계 방향 돌림이. 맞아요. 얘는 뭐 시계 방향 돌림이 이 세 개가 뭐하다? 같다.
됐어. 세 개가 평형이다. 그래서요. 저기에 있는 1kg짜리는요. 1 곱하기 중력가속도에서 10입니다. 10 곱하기 0.4 떨어진 곳에 반시계 방향 돌리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물체 왼쪽의 무게 중심이요. W1이 받침점으로부터 20cm 떨어진 2에 있어요. 이런 얘기야. 그리고 시계 방향에 돌리면 나머지 W2에 해당되는 무게가 얼마? 받침점으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돌림의 평형. 그리고 W1 더하기 W2가 이 막대의 전체 무게 얼마짜리? 그건 안 나와야 돼요.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요. 자 받침점에서 오른쪽 부분의 자의 무게중심은 받침점으로부터 얼마 떨어진 곳? 0.3m 떨어진 곳. 여기가 오른쪽 부분의 막대기의 무게중심이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때 돌림의 평형을 이용해서 자의 무게를 풀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자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저거 자랑 추에 가해지는 중력을 다 구한 다음에 추를 빼는 거예요. 자라. 추에 가해지는 중력을 다 구해서 마지막에 추에 가해지는 중력을 활용할 수 있고. 뭔 말이에요? 응? 내가 어떻게 보는데? 일단 저 W1을 그 큰 W로 큰 W로 넣고 저 전체를 그 다음에 W1 대 W2가 각 2대 3이니까 그거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큰 W가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저 전체 무게를 그냥 W. 근데요? 그럼 W1은요? 그 W 곱하기 5분의 2 되고 W2가 아 그냥 무게 비율로 가자고? 얘는 전체 무게 얼마? 5분의 2. 얘는 전체 무게 5분의 3. 이렇게요? 네. 그러면 요거요. 4 더하기 얘 얼마니? 얼마야? 5분의 0.4 5분의 0.4W는 5분의 0.9W. 그러면 5분의 0.5W는 4. W는 얼마니? 0.5분의 20. 그래서 얼마? 40. 네. 그래서 40. 그래서 뭐예요? 네? 아? 0.5, 20. 아니 20인데 요거 소수점 하나씩 옮기니까 200. 네. 그런 얘기. 자,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푸나 같아요. 영재는요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풀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데 수능에서는 그죠? 이렇게 풀어요. 한 번에 무게 주시고. 알겠어? 18번에 네. 이미 보각을 아 18번이요. 이미 안 보이고 18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공원 같은 데 가면요 오래된 그 나무들은요 가지가 아주 이제 넓게 퍼져 있어요.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가지가 아주 넓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얘가 휘어서 쓰러질 수도 있어서 얘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 본 적 있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버팀목으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가 넓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요. 왜? 받침대가 받침 그 아래쪽이 훨씬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 40, 41 질문. 1번. 몇 번? 1번. 1번이요. 1번. 아까 얘기한 축바퀴요. 자, 이거 보시면요. 정면에서 보시면 그대로가 축바퀴이고 얘는 지뢰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시면 중심축을 기준으로 작은 바퀴가 있고 바깥쪽에 큰 바퀴가 있어서 여기를 받침점으로 보시면 지뢰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구조야.
알겠어? 이렇게 이름을 줘야. 그랬을 때 작은 바퀴의 반지 이름은 R, 큰 바퀴까지의 반지 이름은 라지 R 이렇게 놓고요. 작은 바퀴에 W라고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고 내가 이 긴 바퀴 쪽을 F라는 힘으로 당길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겼더니요. 이 물체가 올라갔는데 얼마 올라간 거냐면 H만큼 올라갔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길이비가 1대 3이라고 치자. 이 길이비가 1대 3이면 힘의 비율은 얼마니? 아? 힘의 비율 얼마? 3대 1이죠. 맞습니까? 네. 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길이비 R 대 R은 힘의 비는 거꾸로 뭡니까? F 대 W야. 맞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는요.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F는 얼마입니까? R분의 RW. 이게 F의 크기야. 이렇게 구하면 돼. 됐어? 네. 그러면 결국은 힘은요. 무게 얼마? 라지 R분의 스몰 R배. 이런 얘기잖아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만약에 힘이 3분의 1로 줄었어 라고 한다면 길이는 힘을 3분의 1로 줄이면 길이는 3배 늘어나니까 이거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인 거리가 h면 얘가 올라가야 되는 거리는요. h 얼마? r분의 라지 r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얘가 이동한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그럼 얘가 한 일은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한 일은요. 네, 뭡니까? F R분의 F R H 요게 한 일. 알겠습니까? 요런 얘기예요. 요런 얘기. 알겠어? 네, 요런 얘기다. 그래서 절대로 한 일이 FH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네, 그런 얘기 하고 있죠. 넘어갈까요? 마지막. 자, 42. 네. 엄청나게 쏟아내고 물원에서 물리학에서요. 아이들이 가장 낯설어하는 게 이 돌림입이에요. 그래서 이 돌림입 한도 문제 나오면 아이들은 자지러지죠. 그래서 자, 해보죠. 시험지를 두 가지를 드릴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하고요. 돌리는 거. 됐어. 하나씩 볼게요. 자, 해봐. 네, 해보십시오. 대펜날이 뭐예요? 와, 이 무식한 새끼들. 너네 이렇게 나무 자르면 거칠거칠하니까 거칠거칠하지 않게 이렇게 대패 삼겹살. 그 대패 삼겹살 같은 거 자르는 거 있잖아. 네? 사포요? 차돌박이. 아, 이제 대패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구나.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칼날이 들어있어요. 엄마가 부채할 때 하는 그런 거. 감자 깎을 때 쓰는 거예요? 그래, 감자 깎을 때 쓰는 이런 것들은 그건 이제 나무에다가 대고요. 나무 거칠거칠한 거 깎아낼 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머리를 왜 두드려요? 자, 진짜 보네요. 망치 대가리를 장돌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아니요. 네. 자, 망치가 이렇게 있는데 망치 대가리를 우리가 장돌이 이렇게 합니다. 저기 어떻게 망치? 정말 있어? 소풀처럼. 너무 망치처럼 생기지 않았어? 이불 그리셨는데. 넥타이 아니에요? 저 소풀인 줄.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대가리가 훅 빠져요. 이제 나무에다가 네. 이 철덩어리를 해서 대가리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빠지기도 해요. 물에 빠지기도 해요. 됐어. 그럼 빠진 대가리를 여기다 다시 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빠진 대가리를 여기다가 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꾹 누르면 껴줄까? 이거 다시 몇 번 하면 다시 넘어가요. 완벽하게 꽉 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됐어.
얘를 동시에 아래로 내려치다가 보면 바닥에 그 나무 토막이 먼저 닿아서 멈추고요. 얘는 뭐 때문에? 운동 관성 때문에 계속 내려가려고 하니까 끼죠. 됐어? 그래서 꽉 끼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땅에다 대고 탁탁탁 하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꽉 껴요. 그게 운동 관성 때문에요. 그런 관성을 사용하는 거네요. 모르겠어요. 자 하세요. 말이야. 아, 여기서 머리 보는 오. 응? 아니 얘는 땅을 쏟아야겠네. 네. 머리 그 에펜라이나 장동이랑 똑같아요. 똑같은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담배째를 어떻게 털어요? 아, 그런 공기가 들어가 있어. 담배 뜯는 게 뭐예요? 삽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삭제? 흙을 삽으로 퍼서요. 흙을 됐어. 네. 저기다가 이동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갖다가 부어요? 네. 그러면 군대 가서 뒤지게 맞아 이 새끼야. 삽으로 흙을 퍼서요. 그럼 어떡합니까? 삽과 흙을 동시에 던지는 척 했다가 삽만 뒤로 확 빼면 흙은 뭡니까? 네. 계속 가려면 운동관성 때문에 흙은 날아가고요. 됐어. 삽은 다시 가져. 이걸 반복하는 거야. 이게 삽질이야 이 새끼야. 아 여기 놔두는 게 놔두는 게 아니고 던지면 저까지 가는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이번 답이 여러 개. 그러면은 담배째랑 뭐예요? 담배 근데 뜯어요? 그 삽질 같은 경우가 담뱃재와 같은 원리예요. 담뱃재도요. 이렇게 밑으로 친다라고 하는데 담뱃대가 여기에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쟤는 계속 걸리는 운동관성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보기를 몰라서. 네, 더럽게 무식하네요. 이번 아니 답 여러 담배째 개. 모르는 거 무식한 게 아니죠. 네, 이번 답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아는 게 이번 답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잘 뭐예요? 네, 여러 개일 수 있네요. 여러 개. 그럼 두 개, 아니 여러 개 다 써야 돼요? 몇 개인지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정해. F를 썼는데 왜 F가 어떻게? 자, 이제부터 생각. 네. 네. 6번에서 어디가 양쪽 어디가 그죠? 몇 페이지를 얘기하십니까? 그냥 아니죠, 저. 얘기가 안 써요. 시험 주죠. 6번이요? 네. 네, 이건 크기만 쓰세요. 네.
얘가 얇은 거고. 아니야? 맞지 않을까요? 맞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그 14번에 중력 가속도가 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냥 있어요. 그 뒤에 정지만 차려고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편집하는 잘라요.
설마에서 F랑 F의 자동차는 어디에? 아니 F1하고 F3요? F하고 F3 F2는 책상인 것 같고요. F3는 벽돌인 것 같아요. 바로 얘기하시는 됐어? 네. 이렇게 오래 걸리는 문제였어 이게? 네. 시간이 20분. 네. 성주 다 했냐? 두 문제 남았는데 빨리 풀어. 자고 싶어라. 쌤, 펜 있어요. 어? 펜. 1층으로 들어가. 실점하고 잠깐 쉴 테니까 그때 들어가서. 있어. 저 그런 친구 있거든요. 싫어. 다 했어요. 네. 자, 1번에 4, 2번 AC. 1번에 4, 2번은 AC, 3번에 1, 4번에 3, 5번에 4. 네? 모두 고르시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돼요? 아니, 근데 애초에 모두 고르지 마. 네? 네. 근데 3번은 이번에. 아니지 않아요? 3번 원심력이랑 완료를 뭔가 3번이랑 5번. 3번 사고 났어요. 3번 5번. 근데 이게 맞으면은 원심력이 아무리 커도 탈출을 못하는 거. 자, 이거는 작용 반작용 하고요. 힘의 평형인 두 힘 구분하는 거잖아요. 네. 힘의 평형을 만드는 두 힘이냐,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냐, 이 얘기죠. 네. 근데 완료력으로 원심력이 생기는 건 맞죠? 네, 이 중에서 작용 반작용이 아닌 게요. 3번하고 5번이요. 그럼 3번 5번. 그러면 답이 4번이 아니에요. 1번 왜 네. 로켓이 가스를 내뿜을 때요. 그 가스가요. 그래서 네, 바닥을 치면 바닥 그 힘과 반대 방향으로 바닥이 로켓을 밀어 올려요. 그럼 바닥 아니에요?
가스가 이렇게 가스가 바닥을 치면 바닥이 로켓을 치는 거죠. 그래? 여기는 근데 로켓이 가스를 내뿜는다고. 근데 로켓이 가스를 내뿜어서 그 가스가 바닥을 치면 그래서 바닥이 똑같은 크기로 로켓을 밀어 올려요. 그 작용이 안 로켓이 바닥을 치는 거고요. 바닥이 로켓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용 반전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갈 때요. 발이 땅을 밀면 땅이 사람을 밀어요. 그래서 간다고요. 그런 얘기예요. 작용 반전. 선생님 근데 제가 이게 중에 한 개는 기어를 쓰고 한 개는 안 썼는데 둘 다 쓴 걸로 인정돼요? 네. 3번하고 5번이 틀렸어요. 저 답 수정할게요. 3번, 5번. 4번은 3번하고 5번을 보셔야 되는데요. 3번하고 5번에서요. 인공위성이 있어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있을 때요.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은요. 지구가 인공위성을 잡아당기는 만유의 효과. 인공위성이 뺑글뺑글 돌면서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 두 개가 있거든요. 이 두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서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힘은 평형상이에요. 되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힘의 평형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이 물체. 이 물체는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하고요, 용수철이 잡아당기는 탄성력이 무슨 관계니? 강력 관계 없지. 힘의 평형 관계죠. 아, 그래서 작용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3번과 5번은 힘의 평형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작용 관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6번에 0.5, 7번에 F, 8번에 1번은 0.2, 2번은 5. 선생님 그 7번에 7번 네? 7번 단위 F요. 아 그리고 또 8번 1번 8번은 8번에 1번은 0.2, 2번은 5. 9번에 F1은 9, FB는 12. 10번에 1번은 2, 2번에 10, 3번에 25. 11번에 F1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F2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 F3는 바닥이 물체를 떠받드는 힘. 그냥 뭐가 뭐에 이런 식으로만 해도 돼요. 네. 자, 색상을 하면 되지 마라. 네. 자, 두 번째요. 힘의 평형은 F1과 F3가 힘의 평형 관계. 작용 반작용은 F2와 F3. 자, 12번에 1번은 4, 2번도 4. 13번은 0.04. 14번에 가속도는 5. 15번에 0.2. 16번에 마찰력의 크기는 20루트 3. 선생님 죄송한데 8번 1, 2번 3번 1번에 0.2, 2번에 5. 자, 마진계수 낱낱개로 세볼게요. 소문제도 그냥 내주시면 21개 21개예요. 10번 같은 거는 1번 시간 30분 21개로 세시면 되잖아요. 네. 네, 13번 0.03이었대요. 네? 13번 0.03이었대요. 0.04. 다인이 마진계수. 18개. 틀린 거 보고 계세요. 민성이. 13개.
18개요. 웅강이 14개. 예슬이 시영이 17개. 윤슬이 하준이 16개. 원철이 안유로 예린이 창희 19개. 아 맨날 아슬아슬 포스터에는 없네. 잡아내야 되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3번에 어느 부분이야? 왜 1번인지 이 생각은 어때? 저는 2번 같은데. 물체가 가는데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줘요. 그러면 힘을 주면 빨라져 느려져? 힘을 조금 주면 힘을 많이 주면 근데 0이 되고 근데 힘이 0이 될 때까지 힘을 10 주다가 9 주다가 8 주다가 3 주다가 2 주다가 1 주다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힘을 주고 있잖아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넘어갈게요.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6번? 8번에 2번이. 6번이라고 8번이라고. 둘다 둘다 하죠. 8번 보시면 어른판 중에서요. 자, 어른이 줄을 잡아당기면 그 줄이 아이를 잡아당길 거고요. 아이가 줄을 잡아당기면 어른이 그 힘을 받을 건데요. 줄은 단지 힘이 건너가는 도구일 뿐 사실은 이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으나 줄에 붙어 있으나 영향을 받니 안 받니? 똑같죠. 그러니까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서로 줄을 잡아당길 때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를 직접 잡아당기는 거고요. B가 A를 직접 잡아당기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줄에 있는 힘만 연결돼요. 그러면 A가 B를 미는 힘이나 B가 A를 미는 힘이나 그 크기 어때야 되니?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할 때요. 양쪽에서 받는 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60kg이고요. 어린이가 30kg인데 어린이가 줄을 30으로 당긴다는 건 어른도 30으로 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요. 어른의 가속도의 크기는요. 네,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가는 얘기예요. 아 질량이 네 킬로그램이면 선생님 근데 60이잖아요. 60kg으로 되어 있잖아요. 킬로그램 중이면 빼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어디에 60kg 줄이라고 그래? 10kg이면 10kg이에요. 네. 60이면은 이게 질량이 선생님 근데 둘이 같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둘이 같이 왼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가고 있다고? 누가? 그 수평을 어른파로 해서 질량이 60kg인 어른과 질량이 30kg인 어린이가 한 줄에 양 끝을 잡고 수평으로 서로 어린이가 36분의 힘을 갖고 있다. 양쪽으로 가든 어쨌든 어른이 얘를 30으로 당기면 어린이가 어른도 30으로 당긴다. 아니 그러니까 A가 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얘도 이렇게 가고 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어른이 세잖아요. 어른이 세잖아요. 무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어른이 힘이 더 세니까. 힘이 같다니까요. 30, 30으로. 아 진짜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줄의 장력 아니에요. 그 장력이 서로 주고받은 힘이에요. 어린이하고 강호동 아저씨하고 서로 손바닥 밀게 하면 누가 더 세게 미는 거예요? 똑같은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근데 왜 어린이가 넘어져요? 질량이 작으니까 가속도가 커서 넘어지는 거예요. 힘 때문이 아니고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질문을 하셔야 될 텐데. 어린이의 가속도는 30분의 30이라서 어린이의 가속도는 1이지만 어른의 가속도는 2분의 1이에요. 근데 둘이 지금 네. 둘이 연결되어서 그냥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연결돼서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쪽에서 외력이 작용해야죠. 이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다른 말이에요. 근데 그럼 이동을 어떻게 해요? 줄이 팽팽. 네? 줄이 팽팽한데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거 서로 마주보고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팍 튀어나오고 어른이 이만큼 가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을 땡기는 거예요. 아 이해됐어요. 마주보고 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정말 줄다리기 하는 모습이에요. 단지 얼음판에서. 왜죠?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자, 8번에 몇 번 하라고요? 2번. 2번이 8번에 2번이요. 이 물체는 수평 방향과 네? 1번이요. 수평면 위에 질량이 10kg의 물체가 놓여 있는데요. 자, 이 물체를 연지기 위해 100N의 힘으로 끌어올릴 때의 가속도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건 바닥에 물체가 10kg짜리가 있으면 이 물체 무게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아니라잖아요. 중력 가속도 9.8로 하라고 거기 써있잖아요. 이거 중력 98이에요. 근데 위로 얼마로 잡아당겼어요? 100이요. 그럼 가속도가 위쪽 방향으로 생기겠죠. 알자임이 얼마예요? 2. 질량 얼마예요? 10. 그래서 가속도가 0.2죠. 너네 문제 그렇게 보면 안 돼.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 물체를 수평 방향과 60도의 각도로 100N의 힘으로 당긴다고 치자. 그럼 이게 아니고요. 요렇게 100N의 힘으로 당긴다고 치자. 요 각도를 60도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비스듬한 방향을 줬으니까 수평 방향의 힘하고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봐야 되는 거 알아? 네. 그 중에서 수평 방향의 힘은요. 100 곱하기 얼마예요? 코사인 60으로 계산하셔야죠. 네. 맞아? 네. 네. 수직 방향의 힘은요. 100 곱하기 사인 60으로 보셔야 되죠. 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나눴을 때요. 이 두 이유의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합력인 것이죠. 네. 네. 그랬을 때 요게 요 부분이 작은 직각삼각형 피타인 거 아시죠? 그랬을 때 여기가 100이면 꼬맹아 되죠? 네, 여기는 얼마로 계산하면 돼? 100 코사인 60 됐어.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야? 50N의 힘으로 당기는 거고 이 힘은 얼마야? 56. 네, 50루트 3이죠. 맞아? 네. 그러면 이렇게 당겼을 때요. 얘는 실제로 위로 가니 아래로 가니? 아래로 가죠. 오른쪽으로 가죠. 위로 가 아래로 가? 아래로 가죠. 아니죠.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요. 위아래로 안 가요. 그렇죠? 옆으로 가죠. 그러면 얘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알짜임은 얼마인데요? 50.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얘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kg짜리에 50N의 힘을 줬으니까 가속도가 오라고요. 도대체 문제를 어떻게 읽는 거야? 근데요 지금요 이런 문제 다 처음 봐서 문제 해독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많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해독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해석하셔야 돼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 질문. 10번이요. 그래서 선생님이 레벨 2는 무조건 문제 많이 풀 거예요. 문제를 많이 보셔야죠. 그래야 지금 실수해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갔을 때 실수 안 할 수 있으니까.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위해서 정지해 있는 질량이 5kg의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10N의 힘을 5초 동안 작용한다고 치자라는 겁니다. 수평 방향이고요. 마찰 없으니 내가 주는 모든 힘이 알짜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5kg짜리가 있고요. 마찰은 없는데 이 물체를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5초 동안 줬다고 상상해봐라. 그러면 당연히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일 것이다. 그러니까 5kg짜리 물체한테 10N의 힘을 주니까 이 물체의 가속도는 2여야 된다. 그 다음에 5초 후에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라고 하면 가속도 2라는 건 1초당 속도가 20 빨라지니까 5초 지나면 속력은 10대. 맞습니까? 네, 이 얘기이고요. 그랬을 때 얘는 간거리가 얼마야 라고 하면 당연히 VT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5초가 지났을 때 속력이 10이기 때문에 얘가 간거리가 얼마다? 25다. 이거. 맞아? 네. 빠른 점 있으면 얘기해봐 빨리. VT 그래프에서 민넓이가 간거리 아시죠? 네. 알겠죠? 넘어갈게요. 마지막 페이지. 자, 13번부터 16번까지 질문. 14번. 몇 번? 10. 네. 자, 13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질량이 3kg, 2kg의 물체 AB를 용수철 상수가 100인 용수철에 연결해 놓고요. 당겨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는데 얘를 당기잖아요. 용수철을 이용해서 당기니까 용수철이 힘을 건너가는 실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10N으로 당기는데 얘가 2kg, 얘가 3kg인 걸로 봐서 힘을 몇 대 몇으로 나눠갖는다? 그러니까 힘을 2대 3으로 나눠가지면 얘가 몇 뉴턴? 4뉴턴, 얘가 몇 뉴턴? 6뉴턴인데 10뉴턴의 힘을 받은 A가 자기가 필요한 힘 얼마? 6을 쓰고 얼마에 건네주는 거니? 그러니까 이 용수철의 탄성력은 4뉴턴이란 말이야. 맞아? 네.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력이 4뉴턴이니까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뭐니? KX지. 그러니까 늘어나는 길이 X는 K분의 F인 거죠. 용철 상수가 100이고요. 받는 힘이 4예요. 늘어난 길이가 0.04m 이게 맞죠. 그래서 탄성력 구하는 식 F는 KX. 네? 네. 자, 36km/h 밑줄 쳐요. 36km/h를 우리는 m/s로 바꿔야 되죠. 36km/h는 몇 m/s입니까? 10m/s입니다.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10m/s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요. 속력이 갑자기 0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동관성 때문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서서히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요. 그래서 이게 브레이크 밟았을 때 모습이죠. 자, 그랬을 때 속력이 10이었다가 얘가 멈추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미끄러지기 시작한 후에 10m 나가서 멈췄다. 이 넓이 10입니다. 몇 초 걸렸을까요? 2초 걸렸겠죠. 얘 가속도 얼마일까요? 5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요. 맞아요? 아래 그림과 같이 마찰이 있는, 자,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서, 그래서 마찰을 빼버렸어요. 무게가 100N의 물체가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로 40N의 힘을 받으면 등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운동한다. 밑줄 쳐요. 무슨 운동한다고요? 그러면 합력이 얼마나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수평으로 움직일 때요.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이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뭐해서 같아서 합력이 0 됐어.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 마찰력이 얼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얼마니를 계산하시면 가능하다고요. 맞아. 그랬을 때요. 이 방향으로 40N의 힘을 줬고요. 이 각도가 몇 도냐면 100 얼마예요? 30도예요. 그러면 아까처럼요. 이 힘을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을 때 평행사변형의 얘가 대각선이니까 이 자체가 피타야. 맞아? 네.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야? 40 코사인 30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20 루트 3이. 그러니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20 루트 3이기 때문에 얘는 마찰력의 크기가 20 루트 3일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합력이 오죠. 그래서 자, 이해 안 된 거. 이해 안 된 거 빨리. 네, 여기까지 돼. 오케이. 자, 10분만 끊었다가 오늘 진행하자.